데이터 분석 입문 수업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강한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건과 반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내용은 조건 if, 그 다음에 반복 for 입문, 그 다음에 반복문 for while문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습을 하신 이후에는 조건에 따른 if문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 가능한 기체에서 순차적으로 항목을 꺼내 반복하는 for문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서 반복을 하는 while문을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조건문 if입니다. 자, 조건문 if에서는 if라는 키워드 이후에 조건이 나오고 콜론이 나옵니다. 자, 콜론 이후에는 블럭이라는 걸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요. 자, 블럭은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하신 이후에 이렇게 프린트, 한 학기 수강 학점이 부족합니다. 라는 걸 기술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if 다음에는 조건이 나오고 조건 이후에는 콜론, 그 다음에 들여쓰기 이후에 이렇게 써주시면 이 조건이 만족을 하면은 이 문장을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이 10이기 때문에 12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조건이 만족을 하고 한 학기 수강 학점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줄에 쓰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을 해드리고 일반적인 문장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f 똑같아요. 이 블록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거를 엔터를 치고 내려 쓰지 않고 그냥 오른쪽에 쓰는 경우도 이게 에러가 안 나고 잘 돌아갑니다.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은 권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특히 이 라인 수를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 그래서 쓸데없이 라인이 늘어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쓰실 수는 있습니다. 에러도 안 나니까요. 하지만 위에 있는 스타일이 일반적인 스타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스피드는 55라고 저장을 하고요. 자, 여러분의 스피드가 40보다 크거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으면 블럭, 인덴테이션 출력, 현재 속도 스피드, 바로 스피드가 바로 55가 들어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C나 자바를 활용하면은요, 이렇게 쓰면은 오류가 나요. 자, 요거는 파이썬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이런 조건을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조건을 그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가 40보다 크거나 같고 60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표현해줘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템퍼레처를 34에 갖다 놓고 만약에 템퍼레처가 33보다 크거나 같으면 폭염에 주의하세요를 출력을 하고, 자,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자, 이거를 코딩할 때는 여기 블럭이 있는 것처럼 else 다음에 꼭 콜론을 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들여쓰기 하시고 이렇게 쓰시면, 자, 참이면 요거를 실행하고요. 참이 아니고 false면 얘를 실행합니다. 자, 근데 현재 온도는 34도잖아요. 33도보다 크니까 바로 폭염에 주의하세요가 출력이 됩니다. 결국 이렇게 if else를 쓰면 이 문장이 실행될 거냐, 이 문장이 실행될 거냐. 동시에 실행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한 문장만 실행이 된다. 라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if else를 써봤는데요. 자, if else가 계속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건이 계속 연결되는 구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나이에다가 20을 넣어놨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에 있다 해서 분류를 하는 뭐 노인,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영아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 코딩을 해본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노인은 70세 이상이고요. 자, 20부터 69세까지는 성인이고, 자, 뭐 12살 이상은 청소년, 6살 이상은 어린이, 1살 이상은 유아, 1살 미만은 영아. 자,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age가 70보다 크면 노인이 맞죠. 근데 70보다 크지 않으면, 만약에 작다면은 1로 와요. 자, 근데 다른 언어는 else if라고 씁니다. 주로 자바나 C는. 근데 else if라는 거는 없어요. 파이썬은. 바로 이걸 줄여서 더 실용적으로 만든 거죠. 뭐 귀찮게 여러 번 쓰냐. 그냥 elif라고 쓰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elif면 이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요 조건이 이거를 false하고 온 조건이잖아요. 결국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age가 20보다 크거나 같고 바로 70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요 조건에 숨어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요거가 else가 났으니까, false니까. 요 밑에도 계속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를 간단하게 썼지만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얘도 12세 이상 20세 미만인 거죠. 그걸 청소년, 6세 이상 12세 미만 어린이, 1살 이상 6세 미만은 유아. 자, 0부터 1세 사이는 영아가 되는 거죠. 맨 마지막은 이렇게 else를 쓰시고. 근데 여기서 끝나고 이 이유를 안 쓰겠다. 그러면 이거는 안 쓸 수도 있는 겁니다. else 콜론을 꼭 반드시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조건 연산자라고 하는 건데요. 조건 연산자는 if랑 비슷한데 하나의 문장의 내용보다는 반환값을 반환해주는 하나의 연산자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자, is sunny를 true로 지정하신 다음에 만약에 is sunny면 요 앞에 반환값을 적어요. 그러니까 true면 얘를 반환하고요. false면 else 이후에 얘를 반환합니다. 네, 문장 구조가 재밌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true로 했기 때문에 리턴되는 게 놀이공원 가기잖아요. 그걸 저장한 거죠. 반환값을 변수에 저장했어요. 그럼 이게 나오겠죠? 그런데 반환값에다가 꼭 반환되는 값만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true면 해야 되는 일의 문장을 적으셔도 돼요. else면 이걸 쓰겠다. 아예 문장을 써도 됩니다. 이렇게 print라고 하는 문장을 써도. 자, 그러면 is sunny가 false이기 때문에 집에서 놀기라고 하는 게 출력이 되겠죠. 자, 다음은 좀 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 포인트 85라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조건 연산자에서 배웠어요. 근데 이 조건 연산자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자, 포인트가 80보다 작으면 반환값이 이거죠. 그래서 이거보다 잘못되면 이게 false면 조건을 이렇게 하겠다는 맞아요. 그러면 false가 잘못됐습니다. true면, 자, true가 아니면 이 이유를 하면 돼요. true가 아니면. 근데 이제 하나면 하나가 되는데 else 이후에 하는 게 이렇게 하나의 또 블럭이 되는 겁니다. 자, else면 이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else면 바로 B가 아니라 else면 다시 얘를 조사해서 90보다 작은 걸 조사해서 맞으면 이거, 아니면 이거를 반환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그레이드가 B가 나오고요. 자, 이거를 좀 더 계속적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까 if, elif를 쓸 것처럼 if age는 70보다 크면 노인, else면 다시 조사해서 성인. 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게 과연 좋을지 나쁠지는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세요. 너무 복잡한 거를 이렇게 쓰는 거를 결코 여러분께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줄에 쓰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고요. 이렇게 여러 줄에 쓰게 되면 조금 이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문장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기호, 이 역슬래시를 한 줄 계속 이거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줄에 사용하는 if문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냐? 아까 가급적이면 이렇게 쓰지 말라고 했는데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는데요. 내가 자, 이게 true면 이게 블록이 두 개가 있다. 이거를 한 문장에 써도 잘 돌아가요. 그런데 이 문장을 두 문장이 들어갔잖아요. 한 줄에 써도 그럴 땐 꼭 세미콜론을 적어주세요. 그래서 한 줄에 사용하는 if문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줄에 문장을 여러 개 쓸 때는 세미콜론을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미콜론이 한 줄에 여러 문장이 가능하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가 맞으면 두 문장을 실행하고 else 틀리면 또 두 문장을 실행해라.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num이 제로면 세 문장 실행하고 else if num이 1이면 num이 1이잖아요. 그럼 이 세 문장. 그래서 얘는 눈, 코, 입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제가 이제 코딩 예제를 만들다 보면은 이거저거 만드는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한 글자로 된 많은 예쁜 글씨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걸 한번 이렇게 찾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반복 for in과 whil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in문은 자, for in 사이에 변수가 나오고 in 이후에 꼭 interrupt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반복 가능한 객체라는 거야. 반복 가능한 객체. 반복 가능한 객체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예요? 리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튜플. 그 다음에 뭐 세트 반복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딕트 반복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면 얘 포문은 요 한 번 돌 때마다 순서적으로 요거 가져와서 출력하고 요거 갖고 와서 출력하고 요거 갖고 와서 출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for문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else문을 이 for 뒤에다 else를 붙이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 자, 요거는 파이썬에만 있고요. C나 자바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파이썬에서 이거 왜 만들었느냐? 자, 얘가 정상적으로 모든 반복 가능한 객체를 순회를 다 했으면 맨 마지막에 else 문장을 실행합니다. 이걸 다 실행했으면 반복 종료 이런 걸 써줄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러면은 이렇게 1, 2, 3이 나오죠. 여러분 주의할 거는 콜론 들여쓰기입니다. 자, 반복 가능한 객체로는 말씀드린 대로 튜플, 리스트, 사전, 집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튜플로 해도 되고요. 잘 되죠? 자, 여러분 얘는 뭐예요? 사전이죠. 자, 사전을 가지고 for lang in languages 그러면 Swift, Python, Go, Java 이런 항목이 넘어와서 출력을 하는데 사전은 순서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순서를.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Swift, Go 이게 이거보다 앞뒤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거는 인정하면서 for문을 사용하셔야 돼요. 다음은 사전입니다. 자, 사전은 이렇게 키와 값의 항목으로 구성하죠. 그리고 앞뒤는 브레이스를 이용해요. 자,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반복에 이용하면요. 자, 이 랭에는 뭐가 넘어오느냐? 둘 다 넘어오느냐? 하나 넘어오느냐? 하나면 뭐가 넘어오느냐? 바로 하나, 키가 넘어옵니다. 키가. 그래서 보면 Swift, Python, Go, Java. 자, 이것도 예전 버전에서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반환되는 순서는 보장을 해요. 쓴 대로. 네, 이렇게 넘어와요. 그래서 Swift, Python, Go, Java가 넘어옵니다. 자, for lang in languages라고 하고 자, 조금 아까 넘어오는 게 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anguages에다가 키를 갖다 놓으면 밸류들을 우리가 쭉 출력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문자열도 가능합니다. 자, 문자열을 갖다 놓아서 in을 넣으면은 문자열을 구성하는 각각의 문자가 한 번씩 요 C에 대입이 돼요. 그러면 C,
P를 출력하고. 근데 프린트는 일반적으로 출력을 한 다음에 그 다음 줄에서 다음 출력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키워드 인자 and를 갖다 쓰고 여기다가 어떤 문자를 쓰면 하나를 출력하고 그 다음 and를 그 부분을 출력해요. 무조건 뉴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이 and가 이렇게 뉴라인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새로운 줄로 넘어가라.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백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백이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y가 오니까 공백 출력. 그 다음에 공백 t. 이렇게 출력이 되고 요 중간중간이 다 여기에 지정한 공백이 출력이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range도 우리가 for in에 이터러블에 사용할 수 있죠. 자, range를 좀 알아보면요. range 6에서 출력해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06. 이 타입이 뭐냐? range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range는 세 개의 속성이 있어요. start, step, stop. 그래서 출력해보면 내가 이렇게 6이라고 만들면 0, 1, 6이에요. 의미가 뭐냐? start, stop이에요. 근데 여기다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뭐냐? 얘는 포함, 얘는 미포함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 다음 수는 이전 수에다가 스텝을 더하면 돼요. 그래서 이 스텝이 그냥 지정하면 0이라는 거죠. 그래서 0, 1, 2, 3, 4, 5까지입니다. 6은 아니에요. 왜냐면 6 미만. 그래서 이 레인지를 그대로 출력하면 이것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리스트로 내장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해보면 0, 1, 2, 3, 4, 5가 값이 들어간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튜플로 만들면 튜플이 만들어져요. 자, 다음은 반복 for에서 range를 활용하는 걸 볼게요. 자, 규칙적인 반복이 아주 유용합니다. 자, range 5 하면은 아까 얘기했는데 0부터 4까지잖아요. 그리고 모두 정수예요. 그러면 여기 i에 0, 1, 2, 3, 4가 그러면 0이 넘어와. 출력 1, 2, 3, 4까지. 5는 출력이 안 된다. 중요하고요. 두 개 써주면 1에서부터 10 미만까지 스텝은 얼마라고요? 지정 안 하면 0이 아니라 1입니다. 1. 네, 스텝이 1이에요. 그래서 1, 2, 3, 4에서 9까지 출력이 되고요. 요거를 빼면 1, 2, 3, 4 이렇게 세로로 출력이 되겠죠. 자, 다음은 for에서 많이 쓰는 시스템 임시 변수 언더스코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를 쓰지 않고 언더스코어를 써도 돌아가요. 그럼 여기가 i를 쓴 것처럼 내가 활용하고 싶으면 언더스코어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start, stop, 스텝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스타트가 여기고 스탑이 여기고 마이너스 1씩 줄어드니까 5, 4, 3, 2, 1 이거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5, 4, 3. 얘도 마찬가지죠. 1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인데 마이너스 5다. 이러면 마이너스 5씩 줄어들잖아요. 10,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은 제외.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 라는 거를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건에 따른 반복인 while문을 좀 볼게요. 자, while문은 while문 이후에 조건이 나오고요. 콜론이 나와요. 이 조건이 만족을 하면 이 안에 있는 블록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n을 4를 갖다 놓고 n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려와서 출력을 하고 n을 하나 줄이죠. 그리고 다시 올라가요. 여기를 왔다 갔다 반복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while문도 else 블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while문이 정상적으로 다 반복을 순회하고 끝나는 맨 마지막에 그것이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4부터 줄어들잖아요. 4, 3, 2, 1 이렇게 나오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이걸 끝나고 나올 때 여기가 false라는 게 뭐예요?
n이 0이어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출력할 때 보면 변수가 뭐가 나오냐? 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조건값의 변화들을 여러분들이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브레이크 문장인데요. 자, 브레이크 문장은 반복을 종료하는 거야. 반복을 무조건 종료하고 그 다음 문장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를 만난다고 한다면 이 반복을 끝나고 다음 문장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건을 보면 어떨 때? i가 3일 때 종료를 하래요. i가 3일 때. 근데 i는 1로 갖다 놨고 조건은 10보다 작을 때 계속 돌아가는데 여기서 1씩 증가를 해주죠. 그러면 1일 때 출력을 합니다. 여기 보면 6, 1, 6 곱하기 1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1이 증가가 되니까 6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해서 2일 때 내려와서 그러면 i가 3이 되잖아요. 3이 올라가. 이걸 출력했어요. 근데 i가 3이잖아요. 그럼 브레이크를 만나. 그냥 끝나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진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브레이크로 종료를 하게 되면 여기는 안 썼지만 else라는 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else가 있는 거와 없는 거의 차이를 좀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else 구문이 파이썬이나 여기서는 활용이 되고 있는데 자바나 쓰는 이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다음은 continue 구문입니다. 자, continue는 continue 이후 문장 실행 없이 바로 다음 반복으로 이동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파이썬이니까 이 각각의 문자를 가지고 반복을 하겠죠. 근데 이게 모음, A, I, O에 속하면 continue. 그러니까 continue라는 게 뭐냐면 요거를 실행하지 않고 다음 반복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력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음이면 출력 안 하고 자음이면 출력하겠다 라는 거죠. 그래서 pythO 자, 모음이라 출력 안 하고 continue. n은 출력했죠.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기 때문에 프린트해서 그 다음에 출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거예요. 자, 다음은 구구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구구단 중에서 우리가 7단을 출력한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i는 equal 7을 갖다 놓고 자, for j in range 1, 10 해가지고 이 j를 7, 1은 7 이렇게 1, 2, 3, 4 이 변하는 요수를 내가 j로 가져가겠다. 바로 이러한 반복에서 계속 변화되는 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제어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1부터 9까지 돌릴 거예요. 그래서 1하고 10을 갖다 놔야겠죠, 레인지. 자, 그래서 프린트 f 스트링으로 i 곱하기 j 7단이니까 7, 1은 7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f 스트링으로 하면. 그리고 end는 이거로 해서 계속 오른쪽으로 나오고 7, 1은 7, 7, 2는 14 이렇게 해서 끝까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 포문을 가지고 우리가 i를 7로 하면 7단이 잘 출력이 돼요. 항상 이럴 때 반복이 되는 이 j의 변수, 이런 걸 제어 변수라고 하는데 이 제어 변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디가 될 때 끝난다라는 거를 유념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이 코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딱 주고 여러분께 9구단을 다 해봐라. 다시 말해서 2단 다 출력하고 3단 출력하고 해서 9단까지 출력하는 걸 해봐라 라고 하면은 이것도 어렵지 않은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 i 7단 가지고만 해봤잖아요. 그럼 반복이 한 번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반복 안에 반복이 들어가는 이러한 중첩된 반복이 필요해요. 그리고 i, j가 필요하죠. 그래서 i는 앞에, 뒤는 j는 이래요. 그래서 2단, 3단, 4단에서 2서부터 9까지 얘는 1, 2, 3, 4, 6의 j야.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 하고 이렇게 하고 자, 한 줄을 2단을 다 출력한 다음에는 그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는 요게 여기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 코딩할 때 요 인덴테이션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요 인덴테이션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일로 끌고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 맞춰야 되죠. 자, 꼭
구구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if문은 if, 그다음에 if else가 있고요. if else if를 한꺼번에 하는 if elif가 있어요. 다음 반복 for in은 중요한 게 for variable in iterable이에요. 그래서 이 이터러블에 있는 항목들을 베어리업에 갖다 놓고 요걸 반복을 한다는 거고요. 반복문 while문은 이 조건을 반복을 하면은 스테이트먼트를 실행하고 다시 올라와서 반복 조건을 해서 이 반복 조건이 false가 되면 빠져나오는 그런 문장이 while문입니다. 자, 반복 내부에서 우리가 break나 continue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break는 반복을 완전히 종료하는 거고요. 반복문을 만나면 브레이크문을 만나면 반복을 완전히 종료합니다. continue는 이 continue 문장 이후를 실행하지 않고 그 다음 반복으로 이동하는 문장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건과 반복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